우리나라의 정치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군대는 법무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법무관 중에서도 공익법무관을 다녀왔는데요. 국가를 대리해서 소송을 해드리는 업무를 3년간 담당했었습니다. 네, 재산은 제가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해가지고 번 것이고요. 사실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전셋집 하나 정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전과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공부하던 전과는 있는데 그런 범죄 전과는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웃으시니까 또 제가 부끄럽네요. 저는 사실 가장 서민적인 김앤장 변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김앤장 변호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만 보시면 굉장히 좀 약간 싹퉁머리 없고 너무 엘리트스럽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를 한번 만나보시면 이런 친구가 어떻게 김앤장에 있었을까 하실 정도로 저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김앤장 변호사 치고는 가장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에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순천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곳인데 약간 아쉽다면 저는 경제 활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 청장년들이 더 활기차게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뭔가 벤처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고 그런 활기가 넘치는 순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내려오려고 알아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당연히 연세가 있으시니까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순천에 내려온다고 보니까 그렇게 아주 훌륭한 병원은 사실은 아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 가족으로서도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은 순천의 의료 인프라 좀 올라가야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전염병, 감염병 이런 위기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순천의 의료 인프라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네, 저는 첫 번째 법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기술지주회사법입니다. 가면 갈수록 로봇, AI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직업을 많이 빼앗아 갈 겁니다. 우리가 1년에 국가에서 20조 원 정도를 국가 R&D 예산으로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성과물은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물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그걸 모든 국민을 주주로 하는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되겠어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카이스트에 정말 한 3조, 5조 이상 제대로 된 자금을 지원하면 50조, 100조, 1000조 이상 가는 AI 원천 기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 하나로 우리 국민 전체에게 기본소득과 유사한 배당을 해드리는 일이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기계와 AI와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게 생각보다 빨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순천의 경제 활력을 살려야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순천에다가 공장을 막 지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어떤 관광 산업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순천만 정원 너무 좋죠. 저도 살면서 한국에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랬는데요. 1박 2일 이상 있기는 좀 그래요. 저는 순천에 최소한 1박 2일 이상, 2박 3일 머물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저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순천만 정원 근처에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인천 월미도 스타일의 어떤 그런 놀이동산 작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어떨까? 미래형 동물원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조금 우리 전남 동부권에서 잘 겹치지 않고 특색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경제 활력. 제가 그거는 들썩이는 순천 경제, 살맛 나는 순천 시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캐치프레이즈를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하나, 둘, 셋.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독재 시대의 대통령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재 시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상적인 정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큰 정치인이고 자기 스스로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이셨거든요. 그 흐름이 옳든 그르든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든 큰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 중에 고르라면 김대중 대통령께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내보내도 괜찮겠죠? 제명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그거는 그 위험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네네. 설마 당의 분들이 우리 이것까지 찾아보진 않기를 제가 바라면서 네. 우선 사실 저희 법무법인에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분이시고 지난 3년간 누구보다 저를 많이 보셨는데 네, 인간 천하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사람들이 변호사라고 하면 뭐 사기꾼? 그렇게까지요? 네. 네. 뭐 비윤리적인 뭐 직업 이런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깨끗, 뭐 청렴하시다고 생각해요. 예. 적어도 뭐 의뢰인분들께 뭐 거짓말을 해서 내가 무조건 승소하겠다, 뭐 그런 거는 절대 안 하시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혹 뭐 사건이 잘 안 돼서 성과가 좋지 못해도 뭐 변호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뭐 좌절이나 뭐 실망하시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셨고, 제가 지금까지 뭐 15년 이상 이 일을 했지만 정말 이분은 유능하신 분이다라고 감탄한 적이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 말 세 번이신가 제가- 보군요. 네. 예,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딱 맞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요즘 인기 가수 유산슬 유재석 씨 있잖아요. 네네. 그 노래 가사처럼 음. 변호사님 정치를 싹 다 갈아엎어주시고 언제나 변호사님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과장님.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요, 2020년 가상 상황 대응하기라는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3가지의 가상 상황을 준비했거든요. 후보님이 직접 뽑으셔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3가지 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자, 네. 시나리오 2네요. 2020년 8월 20일 국회가 차별금지 법안 중 동성애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의견을 모으면서 자신의 뜻을 펼쳐야 하는 입장에 섰다.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할 것인가? 저는 동성애는 권장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동성애자이신 분들, 특히 진정한 동성애자이신 분들은 본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사실 슬픈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사실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부분 때문에 놀림도 받고 괴롭힘도 당하고 그러다가 그 몸통에 수류탄을 터뜨려서 사실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 목사이시기도 합니다. 기독교 진영에서도 당연히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를 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동성애인 국민도 우리랑 똑같은 국민이고 제가 아까 전에 국민 한 명 한 명을 보듬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동성애자인 국민을 포용할 수 있어야 모든 상황에 있는 국민을 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인데 미래로 나아가면서 전 국민을 통합해내는 당이 돼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순천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데 미래통합당에서는 타양 출신의 젊은 후보를 내세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보님의 순천 출마가 신선하긴 하지만 경쟁력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에 어디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에서. 그때 저한테 제 고향이 어딘지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순천에 가겠다 그러니까 다들 너 미쳤어? 거길 왜 가? 굉장히 잘못된 반응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자이거든요. 정말 저희 세대에는 이제는 이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지역으로 편 갈라먹고 그걸 이용하고 조장하고 거대 정당으로 카르텔을 나누고 그런 정치는 저는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시대를 앞서가는 건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유권자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저는 그 시대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디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뽑아주시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왔다면 오히려 뽑기 편했을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 되게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너네 당은 못 믿겠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이정현 의원님이 당선됐을 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순천 시민의 어떤 위대함 그리고 클래스를 보여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가 정말 끝났구나를 보여주는 일이고 보수 정당에도 경종을 울리는 일일 겁니다. 이상한 독재 옹호하고 권위주의, 수구, 기득권 말고 괜찮은 젊고 새로운 보수를 데리고 오면 호남도 지지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젊고 괜찮은 보수들을 많이 발굴해봐. 그럼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천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할 정말 그 마음가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